6월 중순 여름철새인 뻐꾸기가 미사리를 찾았다. 덤불이 우거진 풀섭은 뻐꾸기의 산란터다. 그러나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는다. 대신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를 노리고 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다. 뻐꾸기는 이미 이 둥지에 깜쪽같이 알을 낳아두었다.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르는 뻐꾸기, 이른바 탕란이다. 그러나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제가 낳은 알과 뻐꾸기 알을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품는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알을 품는 동안 뻐꾸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다. 알을 품은 지 12일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바빠졌다. 새끼가 부화한 것이다. 제일 먼저 부화한 새끼는 바로 뻐꾸기다.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보다 보통 하루 내지 이틀 먼저 부화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가 제 새끼라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다. 뻐꾸기 새끼는 부화 후 하루가 지나면 특유의 본능이 발휘된다. 뻐꾸기 새끼는 부화를 앞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려는 새끼 뻐꾸기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집요하게 둥지 안에 있는 알을 모두 밖으로 밀어낸다. 몸집에 비해 적은 둥지를 혼자 차지하려는 본능이다. 마지막 하나까지 뻐꾸기는 둥지 밖으로 알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둥지 안의 알이 일단 밖으로 나가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도 더 이상 알을 돌보지 않는다. 어미는 제 새끼 알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뻐꾸기 새끼를 먹여 키울 생각뿐이다.
인적이 드문 밤, 풀이 우거진 덤불은 들고양이들 세상이다. 밤에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둥지를 떠나지 않고 뻐꾸기를 품는다. 그런데 갑자기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가 둥지를 떠난다. 고양이는 익숙한 솜씨로 둥지에 접근한다. 고양이가 뻐꾸기 새끼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상위 포식자인 들고양이 앞에서는 뻐꾸기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속수무책이다. 팔당대교 교각 사이에 있던 황조롱이 둥지. 새끼들이 부화한 지 25일이 지났다. 새끼들 몸에는 어미와 같은 굵은 털이 나기 시작했다. 이제 곧 둥지 밖으로 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둥지 밖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둥지 아래에는 텃세인 까치가 새끼를 키우고 있다. 까치는 평소 공격적이지만 새끼를 키울 때는 더욱 예민해진다. 어린 황조롱이에게 까치는 위협적인 존재다. 까치의 공격을 피해 한 녀석은 교각 위로 올라간다. 그러나 교각 위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새끼 한 마리가 기어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날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음 날 황조롱이는 맹금류다운 날갯짓으로 미사리 상공에 떠올랐다. 수심이 깊은 곳에 살던 쏘가리가 자갈여울의 모습을 드러냈다. 산란기가 되면 단독 생활을 하던 쏘가리는 물이 지어 산란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한다. 쏘가리는 야행성이다. 낮에는 바위 틈에 숨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산란도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 짝을 정하면 수컷은 암컷의 산란을 돕기 위해 몸을 비비며 자극한다. 산란 전 구의 행동이다. 수컷이 구의 행동을 시작한 지 2시간. 비로소 암컷은 산란을 한다. 암컷이 산란하면 수컷은 바로 방정하여 수정시킨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쏘가리 산란은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음 날 산란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대부분의 알은 센 물살에 흘러가고 일부만이 자갈 틈에 끼어 있다. 쏘가리는 덩치에 비해 알의 크기가 작다. 어미가 돌보지 않고 스스로 부화해야 하기 때문에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산란 후 5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기 시작한다. 부화한 쏘가리 치어는 치어 시기를 수초지대에서 보낸다. 이곳에서 부화한 일반 어종의 치어는 쏘가리 치어의 먹이가 된다. 쏘가리 치어는 먹잇감이 풍부한 이곳 수초지대에서 여름을 나게 된다.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 집중호우가 시작되자 팔당댐에서는 초당 3,000톤의 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사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와 오폐수가 흘러넘친다. 미사리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장마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다. 강으로 흘러든 오폐수로 맑은 물에 사는 쏘가리도 떼죽음을 당했다.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장마가 끝나고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미사리.
지금 이곳엔 제방공사가 끝나고 주변 초지를 갈아엎는 작업이 한창이다. 무차별적인 포크레인 움직임에 수많은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다.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다. 장마로 일부가 물에 잠겼던 갈대밭에서 뜻밖의 쇠개개비 둥지가 발견됐다. 개개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쇠개개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번식이 확인되지 않은 종이다. 그런데 장마와 홍수에도 용케 살아남았다. 높은 지대에 있는 갈대 군락 속에 집을 지은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사리에서 번식이 확인된 쇠개개비. 자연의 시련을 이겨내고 쇠개개비는 새끼를 키워냈다. 이제 곧 쇠개개비 새끼들도 둥지를 떠나 미사리의 새 식구로 살아갈 것이다. 물이 빠진 뒤 다시 드러난 모래톱. 그곳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생명체와 만났다. 자라다.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자라는 미사리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운 모래와 맑은 강물이 흐르는 한강의 상류 미사리. 그곳에는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 자라가 그렇듯이 미사리는 인간의 간섭이 없는 자연 그대로를 꿈꾼다. 살아 숨쉬는 생명을 품은 곳. 미사리는 한강의 마지막 희망이다.